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중국어학원 강남 캠퍼스 최현정 사단의 백현정 강사입니다. 자, 우리 3월 시험 대비 적중 특강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독해 1부분인데요. 자, 독해 1부분은 빈칸에 알맞은 단어나 문장을 채워 넣는 부분이죠. 자, 우선 여러분들 영상 멈춰 주시고 문제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제 설명 들으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49번 문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빈칸의 위치를 봤더니 앞에 쉼표, 그 다음에 뒤에 쉼표, 짧은 호흡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봤더니 우리 그러나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 이제 전환관계 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침표 여기 부분에서 우리 끊어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原来 알고 보니까요. 他和妻子 그와 아내는 打算 뭐 할 계획이래요. 뭐 할 계획이었던 거요? 买房 집을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所有 땡땡땡이라고 삐어져 있는데 자, 기억하실 거 所有 뒤에는 여러분들 명사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 좀 짚어주시고요. 자, 모든 명사를 加起来 합쳐봤는데 也不够 역시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사려고 했는데 뭐를 합쳤더니 부족하더라. 그럼 대충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예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단어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봤더니 먼저 发票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고요. B도 보시게 되면 收据라고 하는 영수증이라는 이제 5급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만약에 A가 답이 된다면 B도 답이 될 수 있고 B가 답이 된다면 A도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우리 바로 소거를 시켜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듣기에서도 잘 나오는 건데 영수증을 발행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카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카이发票 또는 카이 收据 요 두 가지 좀 기억을 해주실 건데 특히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이 카이发票라는 것이 좀 더 잘 나오니까요. 무조건 기억해 주시기 약속해주세요. 자, 그 다음 단어 보실게요. 야진이라고 하는 보증금이 나왔어요. 보증금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모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C도 답에서 제외를 시킬 건데 보증금 하면 또 같이 쓸 수 있는 동사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게 바로 交라고 해서 보증금을 내다라는 뜻으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交押金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가 답인데 누가 봐도 정답은 D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贷款이라고 해서 얘는 이제 이합동사로 대출을 받다. 돈을 대출하다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명사로 쓰시게 되면은 대출금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금을 다 모아봤는데 부족했던 거예요. 정답은 D 확인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볼게요. 와, 50번은 너무 짧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 요거 역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실 건데 저 멀리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쪽에 있는 쉼표 여기 뒤에서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回房间拿了银行卡라고 합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은행카드를 챙겼대요. 자, 그리고 비어져 있고 땡땡땡给 儿子 아들에게 일단 줬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동작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같이 단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내다, 건네다라고 쓰고요. 누구누구에게 건네주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띠게 하고 나서 뒤에 사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카드 아들에게 건넸다, 전해줬다 쓰실 수 있겠죠? 정답은 A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B 단어 한번 볼게요. B는 buy라고 해서 우리가 놓다, 배열하다 또는 진열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진열하는 거니까 우리가 뒤에 당연히 물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이제 배열하다, 놓다라고 할 때 buy 완주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 단어 姿势라고 해서 자세라는 뜻인데 자, 이게 우리가 사진 장문으로요. 앞에 사진 기사가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사진을 찍히는 어떤 모델이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나온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즈를 취하다라고 너무너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른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포즈를 취하다, 자세를 취하다는 우리가 摆姿势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 장문으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 단어 보실게요. 다음 단어는 차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꽂다, 끼우다 라는 뜻으로서 쓰는데 역시 두 가지 명사 같이 결합해서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첫 번째는 차화라고 해서 이제 꽃이죠. 꽃을 꽂다 또는 이제 꽃꽂이하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화, 이번에는 사성, 말을 끼우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끼어드는 거예요. 한참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내가 중간에 말을 참견을 할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차화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션이라고 해서 이제 신체나 물건의 일부분을 펴다 또는 내밀다라고 쓰실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간단하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션쇼라고 해서 손을 내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51번 문제입니다. 자, 51번 문제 봤더니 여기 쉼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쉼표 하나 있네요. 자, 근데 쉼표 체크하시면서 봤더니 역시 여기도 可是,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 찾으셨나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就直接来到银行取钱이라고 합니다. 바로 왔어요. 어디에? 은행에 와서 取钱 하게 되면 우리 돈을 인출하다. 그죠? 누가? 앞에서 제가 주어를 보진 않았지만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무엇을 전해줬었어요? 은행카드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아들이 은행에 와서 지금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可是, 그러나 땅에서부터 使까지 뭐뭐 할 때가 되겠네요. 자, 무엇을 할 때? 机器提醒他 땡땡땡 미마라고 했어요. 자, 기계가 비밀번호를 뭐뭐뭐 하세요라고 했을 때, 알려줬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일단 근데 딱 봐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보시면 우리 이 단어 여러분들이 사전 찾아보면 운용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용하다라고 외워두시면 사실 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르게 활용하다라는 의미로 좀 가져왔고요. 위인용이라는 단어, 우리 활용하다로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자, 그럼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 봤더니 어떤 수학 공식이라든지 어법 공식이라든지 이런 공식 또는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을 활용하다라고 할 때 위인용이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고치다, 수정하다. 자, 얘는 그쵸. 정말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시오가이라고 해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수정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오가이 쭈어원이라고 해서 이제 장문을 수정하다. 선생님께 이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피드백에 따라서 이제 수정을 해 보겠죠. 그죠? 그럴 때 시오가이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시오가이 룬원이라고 해서 논문을 수정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듣기에서 정말 잘 나올 거거든요. 논문을 수정한다든지 어떤 장문이나 숙제를 수정한다든지 이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가 있어요? 수루 해서 누가 봐도 입력하다라는 단어. 수루 미마,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정답은 C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단어 삭제하다. 删除가 있어요. 뭘 삭제할까요? 删除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을 삭제하다. 뭐 이 정도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사실 거의 답이 딱 보이는 문제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정답 C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문장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우리가 좀 앞뒤 흐름을 파악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우리는 좀 이제 앞에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제 우리가 51번 풀고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봤더니 타취 팅주러. 자, 입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멈췄대요. 왜? 봤더니 母亲的生日是什么时候? 어머니의 생일이 언제인지, 생신이 언제인지 하고 나서 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AB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를 봤더니 그는요, 뭐래요? 居然 뜻밖에도 또不知道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입력하려고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정답 A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4개 빠르게 보시면 他简直难以想象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정말 상상 나올 리가 없고요. C를 보시게 되면 实在太体贴了 어머니가 갑자기 정말 자상하다. 생뚱맞아요. 자, D를 봤더니 他没资格拿这笔钱 이 돈을 뭔가 이제 챙길 자격이 없다. 전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되는 건 A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독해 2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독해 2부분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보시게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동일한 주어가 나오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전혀 좀 동일하지 않은 이런 식의 보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렇게 좀 동일한 주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읽지만 마시고요. 이 문장에서 좀 뭔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밑줄을 쳐두시면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내용을 확인하시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밑을 봤을 때 빠르게 그 내용을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러면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를 봤더니 슈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자, 이 슈란은요. 腿部肌肉发达라고 합니다. 다리 부분의 근육이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다리, 그 다음에 발달하다 정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게 되면 在进化过程中이라고 합니다. 진화하는 과정에서 行动越来越迟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동이 갈수록 迟缓하다. 자, 모를 수 있어요. 이 단어 사실 6급 단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좀 눈에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행동이 무엇이다? 이 땡땡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多数动物, 대다수의 동물은요. 与树懒과进化方向一致라고 하죠. 진화 방향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대다수 동물들은 뭔가 무엇이다? 방향이 일치한다. 뭐 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면 有很多天敌, 많은 천적이 있다. 多天敌 정도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스텝 우리 뭐였어요? 마침표 체크하는 거였어요. 자, 마침표 하나, 두 개, 세 개 나오는데 자, 가끔은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마침표를 체크하다 보면 찾으셨나요? 맞아요. 우리가 체크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좀 먼저 확인해 주시면 좀 더 정답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좀 길긴 합니다. 자, 在漫长的进化过程中, 자,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은 무시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其他动物, 다른 동물과 总是, 다른 동물이 总是 늘 朝着 어딜 향해서 提高行动速度和反应能力的方向을 향해서라고 하네요. 어떤 운동 속도랑 행동 속도랑 그 다음에 반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자, 그게 아니라 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而是 무엇이다. 자, 뒤에 것이 중요하겠네요. 变得越来越笨拙, 그 다음에 迟缓이라고 합니다.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다. 어떻게 점차 땡땡땡하게 변하더라. 무엇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얘가 되겠죠. 그죠? 자, 정답은 뭘로 가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B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하실게요. A를 보시면 中国桃树种植历史悠久라고 얘기를 합니다. 桃树, 하게 되면 요거 우리 복숭아잖아요. 중국의 복숭아 나무를 种植 하게 되면 요거 우리 재배하다, 심다. 그 역사가 굉장히 유구하다, 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일단 핵심이 되는 거는 역사가 유구하다. 요거 체크 좀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桃最初不包含在无果中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초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요, 이 우구어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뿌, 우구어 정도 체크를 해볼 거고요. C를 봤더니 中国的桃, 중국이 이제 복숭아는요, 接近 거의 3000종, 3000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숫자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거의 가깝다까지 가볼까요? 3000종에 가깝다 체크. 자, 그 다음에 D를 보시게 되면 人们对桃越来越重视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런 복숭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생각이 갈수록 무엇이다? 중시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重视 정도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침표를 찾아가 볼게요. 첫 번째 마침표 여기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자, 中国是桃的故乡. 중국은 복숭아의 고향입니다. 자, 요 있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种植历史가 있다라고 합니다.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3000多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00여 년이라는 거는 3000년보다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000년보다 많대요. 그렇다는 거 뭐예요? 역사가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A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이렇게 답을 찾고 나면 여러분들 불안하잖아요. 왜? 지금 막 보다 보면 계속 숫자가 5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우국어까지 보이고. 자, 물론 확인을 해보셔도 되지만 이왕이면 시험에서는 정확한 답을 찾았으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하게 보면 자, 이 우국어는요. 자, 일단은 무엇이 속해 있어요? 타오가 속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로 가셔서 보시면은 무엇이다? 이 우국어 중에서 첫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重视가 보였지만 무엇에 대해서 갈수록 중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B도 답이 안 되고요. D도 답이 안 됩니다. 정답은 A 되셨죠? 자, 다음 이제 우리 쓰기 1부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보실 거는 형용사 수러문입니다. 자, 형용사 수러문. 이 수러문의 이름은 이 서술어에 쓰인 품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럼 얘는 뭐예요? 형용사가 수로로 쓰였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형용사가 수로로 쓰이게 되면 사실 문장이 막 엄청 길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게 또는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전치사구 그리고 정도, 부사를 쓰게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거예요. 他对我很好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나에게 아주 잘해줍니다 라고 해서 전치사구 对我 쓰였고요. 정도 부사는 전치사구 뒤에 쓰였다.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8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찾으실 거 형용사 찾았더니 민감, 민감하다 있고요. 자, 이제는 很, 非常이 정도는 넘어가시고요. 十分 역시 정도 부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十分 민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昆虫, 곤충은요. 对气候变化, 무엇의 기후 변화에 十分 민감, 굉장히 민감합니다. 라는 문장 완성된 거 확인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동사 수러문. 자, 여러분 동사 수러문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수러문은 그러면 수러가 무엇으로 쓰였다? 동사가 수로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좀 우리가 문장을 좀 길게 출제를 잘 할 수 있는 이제 수러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주어나 목적어가 나왔을 때 얘네들을 꾸며주고 싶다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뒤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어라는 성분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좀 꾸며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부사어라는 성분을 쓰시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관형어는 관형어는 이러한 덜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땅지자 더, 이 덜을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술어부터 찾기. 자, 얘는 러가 붙었네. 무조건 얘가 일단 서술어 쓰이게 될 건데 주의하실 건 이거예요. 잉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잉자 때문에 이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5급 시험에서 잉더는요. 얻다라는 뜻으로서 쓰게 될 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무엇을 얻을까? 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호응 구조입니다. 잉더 장성이라고 해서 박수 소리를 받다. 라는 의미로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뭐가 박수 소리를 받게 되었을까? 연장 하게 되면 이제 강연이 되겠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这场演讲 이번 강연은요 받았습니다. 무엇을? 热烈的掌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요 여러분 사실 그대로 좀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단골 출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동양보어예요. 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5급 시험에서 보어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도를 나타내는 자, 이 덜을 사용하는
정도 보어와 그 다음에 동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결과 보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지 사실 동량 보어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동량 보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이제 곧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딱 알아둬도 될 정도의 정말 요약으로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5급 시험에 동량 보어 문제 나왔을 때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보어의 위치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보어는 우리가 어디에 서술어 뒤에 쓰인다. 동량 보어 역시 어디에 서술어 뒤에 쓰인다 라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어의 위치를 기억하실 건데요.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셔도 돼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자, 그때는 어디에 쓰인다? 동량 보어보다 목적어가 앞에 쓰인다라는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명사 목적어일 때는 어디에? 동량 보어 앞에 쓰인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사람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我见过他一次라고 해서 타라는 지금 대명사 목적어 一次라는 동량 보어 앞에 쓰였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목적어가 대명사가 아닌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문장 끝에다가 즉 보어 뒤에다가 써주시면 절대 틀릴 리 없어요. 물론 굉장히 뭐 복잡한 어떤 그런 공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걸 기억하기보다 동량 보어는 서술어 뒤에 쓰이고 만약에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보어보다 앞에 쓰인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사부터 찾을게요. 동사는 发生 발생하다 있고요. 뒤에 봤더니 자, 동태조사 꾸 발생한 적이 있어요. 일단은 붙여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발생했을까? 우리 목적어를 찾아갔더니 뭐가 나와요? 地震, 지진이 발생하다. 发生地震이 있어요. 지진은 대명사 목적어인가요? 아니죠. 그럼 어디 쓴다? 보어보다 뒤에 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장 완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这里 여기는요. 总共다 합쳐서 发生过5次地震이라고 해서 5번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연동문. 동사와 관련한 쓰기 일부분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연동문이라는 게 뭐냐? 연동문은요, 이 하나의 주어에 동사가 2개 이상 쓰인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나올 땐 동사가 3개까지 나오는데, 글쎄요, 3개까지 동사가 나오는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한 2개 정도로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에 발생하는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된다. 요것만 딱 기억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서술어를 꾸며주고 싶은 부사나 조동사가 있다면 어디에 쓴다? 걔네들은 첫 번째 동사 앞에 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我不想去中国学汉语 라고 해서 부정부사 不, 그 다음에 조동사 하고 싶다 想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배우러 중국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연동문 딱 요 정도로만 기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2번 문제 봤더니 칭 보이네요. 얘는 일단 문장 맨 앞으로 빼주실 거고요. 다른 동사 찾았더니 자, 세 번째 빨리 처리하다, 뭐 해결하다 요런 아이 있고요. 가다 보니까 다른 동사가 먼저 보이기는 했는데 그죠? 빨리는 쇼시와 연결되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고 취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절차를 밟다가 있고 가다가 있어요. 일단 순서대로 하게 되면 그쵸? 어딘가에 가야 절차를 밟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취 첫 번째 쓰실 거고요. 빨리 두 번째 쓰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맨 앞에 보면 찐快 가능한 한 빨리라고 하는 부사 보이시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징,찐快 지금 주어는 생략됐다 보시면 되고요. 가능한 한 빨리 취인항 은행에 가셔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무엇을? 贷款手续. 자, 贷款 우리 앞에서 봤죠? 대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라고 확인이 되네요. 94번으로 가볼까요? 자, 94번 동사를 찾았더니 따, 타이지. 자, 태극권하다. 따 동사 보이고요. 두 번째 취 보이네요. 가다. 자, 그럼 역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태극권을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가서 태극권 하겠어요? 그죠? 어딘가에 가서 태극권을 하게 되겠죠? 취 첫 번째 쓰실 거고요. 따 두 번째로 쓰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호이라는 조동사는 어디에 첫 번째 수로 앞에 쓴다? 확인되셨죠?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오라오 외할머니는요. 偶尔 가끔 회 하실 거예요. 부사 조동사 나왔고요. 어디에 去 공園 공원에 가셔서 따 타이치 태극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다. 라는 문장 완성이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마지막 받자문. 자, 받자가 지금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받자문은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사실 특수구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바라고 하는 거는 뜻이 무엇이다? 우리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짱이라는 걸 써서 역시 받자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바는 우리가 어디에 쓰여야 되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어 써주실 거고 우리가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부사어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실 거죠. 보, 조, 라고 기억을 하실 건데 보는 우리가 무엇을 뜻한다? 부사,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조동사, 앞에 보이시죠? 자, 개라고 하는 건 개사, 즉 다르게 말하면 이제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항상 뭐예요? 뒤에 명사를 동반해서 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바는 전치사예요. 그럼 위치 이미 딱 정해진 거예요. 보시면 부사 조동사 나오고 바 뒤에 명사 이렇게 전치사구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받자문은요, 여러분 동사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항상 뒤에 뭔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보어라든지 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항상 이 꼬리 성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절대 이 꼬리 성분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좀 기억하실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니 이딩요 당신은요, 이딩 부사, 여 조동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이프 죄송해요. F 발음. 자, 바이프 시 옷을 빠는데 세탁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라? 깐지 깨끗하게 세탁하세요. 라는 문장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9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빠니 얘는 전치사고 딱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왔거든요. 샤오, 웃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또라고 하는 5급 동사인데 얘는 우리가 이제 놀리다, 골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웃긴 결과 놀리게 되는 거예요. 놀린 결과 웃게 되는 거예요. 후자가 되겠죠. 놀린 결과 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이다? 샤오가 기타 성분으로서 쓰인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완성하면 이렇게 돼요. 我总算 나는 마침내 많이 너를 또 샤올러 라고 해서 놀려서 웃겼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잘 웃지 않던 친구를 제가 마침내 웃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쓰기 이 부분 단어 장문 어떤 단어가 나왔나 라고 봤더니 첫 번째 이거는 우리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또 나왔어요. 꿈 또는 동사로는 꿈꾸다 라고 해서梦想이 나왔는데 자, 梦想 하게 되면 무조건 꼭 기억하실 거 꿈을 실현하다 实现梦想 기억하시고요. 꿈을 추구하다, 꿈을 쫓다 追求梦想 역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가 동사로 쓰게 되면은 梦想 자, 꿈꾸는 거야. 무엇을? 뒤에 것을 꿈꾸게 될 거야. 成为什么什么什么라고 해서 뭐뭐가 되는 것을 꿈꾸다 라고 했는데 시험에서 梦想成为一名工程师 라고 해서 기사가 엔지니어가 되는 걸 꿈꾼다 라는 문장이 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허잉이라고 해서 자, 얘는 이합동사로 쓰게 되면 이제 단체 사진을 찍다 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합동사다 보니까 이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이제 같이 사진을 찍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A 건 B 허잉이라고 해서 A와 B는 함께 사진을 찍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인, 자, 이합동사인데 류니이라고 하는 것도 이합동사. 자, 얘도 우리가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허잉 류니 하게 되면은 함께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남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허잉 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또 얘가 명사로 쓰게 되면 단체 사진이라는 의미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어떤 명사를 쓸 때는 그 명사와 쓰일 수 있는 전용 양사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거 써도 되지 않아요? 뭐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전용 양사를 써주시는 게 점수를 받는 데 더 도움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진이니까 우리가 짱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 허잉 하게 되면 단체 사진 한 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일기, 르지가 나왔는데요.
일기는 우리가 쓰다, 写日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이면 전용 양사. 그래서 이제 글을 세는 단위로 쓸 수 있는 우리가 이런 PN에서 이篇日记 하면은 일기 한 편 또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보시면 지금까지, 오늘까지라고 해서 이제 至今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至今이라는 단어만 딱 보면 사실 되게 얘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至라고 하는 요 단어 있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따오의 의미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至今이라는 이 단어를 써야 될 때 여러분들이 到现在 지금까지, 현재까지라는 말을 쓰고자 한다면 그때 至今을 써주시면 그냥 다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찌동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감격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감격하다, 감동하다 일단 당연히 정도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很激动 또는 非常激动 이런 거 쓰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나는 있어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어를 활용했을 때 激动的 흥분한 정도가, 감동한 정도가 쩌머쩌머야 어떠어떠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쓸만한 거는 激动的跳了起来 너무 펄쩍 뛸 정도로 감동했다, 감격했다, 뭐 흥분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다음은 사진장문입니다. 사진장문. 자, 세 사람이 나왔고요. 세 개의 기계가 나왔어요. 첫 번째, 엄마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요. 아빠는 노트북을 하고 있었고요. 아이는 태블릿 PC를 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뭐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었고요. 아이는 바닥에 앉아서 막 웃으면서 태블릿 PC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써내실 수 있으셔야 되죠. 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마마, 玩手机 이 정도 써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빠는 노트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爸爸用电脑를 쓰실 건데 뭐 笔记本电脑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컴퓨터를 써요. 用电脑로 끝내지 마시고요. 用电脑 다른 동작을 써주시면 좀 더 좋은 문장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工作 일을 합니다까지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태블릿 PC가 문제죠. 자, 얘는 뭐라 그러냐면 平板电脑 그래서 평평한 이제 컴퓨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孩子玩平板电脑 하게 되면은 태블릿 PC를 하면서 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개의 기계, 우리도 자주 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科学技术的发展, 그죠? 과학기술의 발전은 方便了,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人类的生活,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세 가지 기계를 사용해서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근데 저는 세 번째 문장을 좀 이런 걸 써봤어요. 他们, 이것들은요. 뭐예요? 是人们 사람들한테 시켰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缺乏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交流 교류를. 자, 어떤 교류? 家人之间的交流 가족들 간의 교류를 좀 부족하게 만들었다라고 썼는데 왜 이렇게 썼냐면 같은 한 공간에 있었어요. 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소파에 엄마 아빠가 앉아있고 그 바로 앞에 아이가 앉아있었거든요. 한 가족이 한 곳에 모여있는데 서로 자기 할 것만 하고 웃고는 있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엄청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족의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런 교류를 또 부족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써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3월 적중특강 준비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최은정 선생님, 그 다음에 시에멍이 선생님이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여러분, 그 2월 시험은 사실 거의 기출 파트였어요. 기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기출 문제만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양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한 문제를 풀어도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무 기출문제에 물론 저는 기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적중특강을 서비스해 드리고 있지만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요령들과 포인트들을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중특강은요.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도 돌려서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거든요. 자, 이번 시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 적중 특강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再见.